한 중년 부인이 나치의 만행을 기록한 박물관에 입장합니다. 여러가지 기록사진과 가스실 등을 안내받으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몸서리치는 이 중년 부인은 이 영화의 주인공 나타샤입니다. 박물관을 돌아본 후 여군과 수녀가 나타샤에게 고향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해줍니다. 나타샤는 2차 대전 시에 독일군으로부터 그리스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고 이를 치하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열차를 타고 달리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 생각에 잠기고 그녀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이 되어 과거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고전 전쟁 영화 나타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941년) 2차 대전이 한참인 어느 봄날, 아직 젊고 발랄한 아가씨인 나타샤는 집에 도착하니 한 무리의 독일군이 집 앞마당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낯설음과 두려움에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3년 전 아테네 음악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막스라는 친구가 독일군 친위대 장교가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나타샤는 성악을, 막스는 피아노를 공부하던 중 막스는 나타샤를 흠모한 듯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지역을 지나면서 일부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군 장교가 되어버린 막스에게서 나타샤는 거리를 둡니다. 나타샤가 산책을 하던 중 한 노파가 접근하더니 나타샤에게 점괘를 봐준다고 합니다. 나타샤에게는 백마를 탄 왕자님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웨딩드레스는 붉게 물들을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전합니다. 노파가 떠나고 잠시 후 멀리 황혼을 뒤로한 채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나타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의 이름은 오레티스, 그리스 레지스탕스 장교입니다. 백마를 타고 사라지는 오레티스에게서 나타샤는 어떠한 운명을 감지한 듯 합니다. 그해 겨울 나타샤는 부모님의 재산이 독일군에게 몰수되고 극장에 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갑자기 총성이 들리면서 부상을 당한 그리스 레지스탕스 일행이 극장 안으로 도망쳐 들어옵니다. 관객들은 그를 숨겨주고 막스와 독일군들이 뛰어들어와 극장 안을 수색하고 부상당한 레지스탕스를 끌고 나갑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대기실로 들어온 나타샤에게 막스가 들어서고 순간 무대 의상들 속에서 오레티스가 부상을 입은 채 나타납니다. 독일군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샤는 연인처럼 위장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막스는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부상을 당한 오레티스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레티스는 나타샤에게 레지스탕스 동료들을 소개시켜주고 나타샤에게 청혼을 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위해 마차를 타고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를 향하던 중 독일군의 검문에 걸리고 막스의 총격에 나타샤는 부상을 입고 웨딩드레스는 피에 붉게 물들어 버립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힘겹게 결혼식을 올리는데 핏자국을 쫓아 막스와 독일군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에 아랑곳 않고 결혼식은 계속 진행되고 막스는 이 두 사람을 연행하고 밖으로 나가지만 교회 마당에는 오레티스의 동료 레지스탕스가 독일군을 제압하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곧 이들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기관총을 난사하여 교회 종소리를 울립니다. 얼마 후 오레티스는 이집트로 파견을 나가고 나타샤는 임신 중이어서 동행하지 못한 채 홀로 알렉산드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 후 나타샤는 이집트를 찾아가서 오레티스와 만나 잠시 행복에 빠집니다. 하지만 행복도 그 순간뿐. 지휘관은 오레티스에게 아내와 함께 그리스로 잠입 침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잠수함을 통해 부부와 다른 병사가 침투했지만 매복한 독일군에 모두 체포되고 오레티스만 빠져나옵니다. 알고 보니 일부러 독일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그런 작전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시리에 빠진 오레티스는 동료에게 추궁합니다. 나타샤는 독일군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지만 이 작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자신은 나타샤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 알렉산드를 데리고 와 대면시켜도 그녀는 그리웠던 감정을 억누른 채 모른다고 절규하지만 음악학교 친구 막스가 나타나고 결국 모든 것이 발각되고 맙니다. 연합군의 시칠리아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순간 나타샤는 독일군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막스는 수감 중인 나타샤에게 다시 나타나고 나타샤는 막스에게 아버지는 독일인이지만 어머니는 그리스인인데 어떻게 동족들에게 총을 겨눌 수 있냐고 그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며 어머니를 찾아간 막스. 어머니는 집을 저항군의 아제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언쟁을 하다가 자신을 쏘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차마 쏘지는 못하고 결국 막스는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자결을 합니다. 나타샤가 다른 포로들과 사형에 처해지려는 순간 오레티스와 레징스탕스는 독일군 복장을 하고 독일군을 제압하고 나타샤를 구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같이 동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보던 이 지역 레지스탕스들은 독일군 군복을 입고 있던 오레티스를 독일군으로 오해하고 그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오레티스는 이렇게 허무하게 나타샤의 곁을 영원히 떠납니다. 중년이 된 나타샤는 기차에서 내리자 온 고향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오레티스가 묻혀있는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스군의 의전을 받으며 남편의 무덤에서 나타샤는 남편을 추모하고 자리를 뜨는 순간 멀리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나타샤에게 달려옵니다. 그 옛날 오레티스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타샤 앞에 나타난 젊은 군인, 장교가 된 그녀의 아들 알렉산더였습니다. 나타샤는 아들 알렉산더를 껴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나타샤는 1970년 개봉한 전쟁 영화로 우리에게 보기 드문 그리스 영화입니다. 그리스 국민 가수이자 여배우인 알리키 보기오클라키가 여주인공 나타샤로 출연한 이 영화는 독일군 장교와 레지스탕스 장교 사이에서 한 연약한 여인의 사랑과 선택, 그리고 전쟁의 폭풍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영화는 1943년 7월 10일 연합군의 시칠리아 상륙작전인 허스키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연합군이 시칠리아의 상륙을 성공할 경우 남부 유럽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물론 이탈리아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연합군은 독일군에 점령된 그리스와 조국 그리스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 레지스탕스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독일군의 시선을 그리스 레지스탕스에게 돌리게 한 후 허스키 작전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그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대의를 위한 희생이 적지 않았던 시기이긴 하지만 영화 나타샤는 그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한 여인의 굴곡 있는 삶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독일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계속 부르는 장면과 웨딩드레스를 피에 물들인 채 동료 레지스탕스들이 기관총으로 교회 종소리를 울리고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4년 추석 연휴에 단성사에서 개봉되어 50만의 관객을 동원하고 제3국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흥행한 영화입니다. 당시 재개봉관과 지방의 3류 영화관까지 모두 합친다면 이 정도의 관객 동원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어벤져스나 기생충 정도의 흥행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1984년 KBS 토요 명화에 방영되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타샤의 성우를 맡았던 장유진님의 애절한 목소리도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추억의 영화 나타샤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와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